여러분 지금 이 순간 냉장고 안에 바나나가 있으신가요? 오렌지 주스를 갈아 주셨나요? 아니면 가을이라 감을 챙겨 두셨나요? 잠깐만요. 그 과일들 지금 당장 드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서 눈물을 흘리셨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분들과 달리 오늘 미리 아시고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어요. 과일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니 몸에 좋다. 약보다 과일이 낫다. 아프면 과일부터 챙겨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요.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도 그 기준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으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비뇨기과 신장 전문의 이수진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콩팥만 전문으로 진료해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었어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술도 거의 안 마셨고 과일은 매일 빠짐없이 챙겼는데 왜 콩팥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질문을 저는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볼 때마다 공통점이 하나 보였어요. 과일을 너무 믿고 너무 많이 잘못된 방식으로 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한신장학회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대 한국인의 35%가 이미 초기 만성 신장질환 상태입니다. 70대는 무려 40%가 넘어요. 우리 흰명 중 3명에서 5명이라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중 80%는 자신이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눈에 보이는 증상도 없어요.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4가지를 체크해 보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시나요? 저녁에 다리가 부어오르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으시나요?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나요?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둘째, 콩팥을 오히려 살려주는 과일 3가지. 셋째, 같은 과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고 독이 되는 황금 원칙 5가지. 넷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3가지. 다섯째, 과일 습관 하나만 바꾸고 투석을 피한 실제 사례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콩팥이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왜 60세 이후에는 과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새 필터일 때는 어떤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3년, 5년이 지나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막히고 처리 능력이 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억지로 물을 넣으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빨리 망가질 뿐이에요. 우리 콩팥이 꼭 그렇습니다.
콩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큰 생수통으로 90개 분량이에요. 이 일을 24시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60년,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정말 묵묵히 일해온 거예요.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콩팥 여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60세가 되면 이미 20%가 줄어든 상태예요. 70세면 30%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완전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신호 없이요. 60세가 넘은 우리 콩팥은 이미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작동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훨씬 줄어든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과일, 당분이 높은 과일, 흡수가 빠른 주스를 젊을 때처럼 드시면 콩팥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막힌 정수기에 오염된 물을 계속 긋는 것과 같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한 과일입니다. 바로 감이에요. 홍시든 단감이든 모두 해당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감이 어찌나 달고 부드럽던지 그냥 몇 개 먹었을 뿐이에요. 그 몇 개가 문제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탄닌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멘트 가루와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탄닌도 비슷합니다. 감 속의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것을 위석, 즉 위장결석이라고 합니다. 일본 소화기 학회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감 한 개에는 탄닌이 평균 500mg 이상 들어있으며 특히 덜 익은 감의 껍질 부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젊은 사람은 위장 운동이 강해서 이 덩어리를 아래로 밀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위장 운동도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탄닌 덩어리가 위 안에서 점점 굳어 마치 돌처럼 변해버려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통계에 따르면 위석으로 오시는 환자의 78%가 60세 이상이고 그중 65%가 감을 드신 후 발생했습니다. 특히 10월에서 12월 사이 가을철에 위석 환자가 3배 이상 급증해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으로 가을 홍시가 너무 맛있어서 며칠 동안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어요. 일주일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 안에 주먹만한 위석이 발견되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천공으로 대수술을 피할 수 없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달고 부드러운 홍시라도 60세 이후에는 공복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드시더라도 반드시 식사 후에 잘 익은 홍시 기준으로 반 개 이하만 물과 함께 천천히 드세요. 정리합니다. 위험한 과일 첫 번째, 감. 탄닌이 위산과 만나 시멘트처럼 굳어 위석을 만듭니다. 60세 이후 위장 운동이 약해지면서 위석이 훨씬 잘 생겨요. 공복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기운 나는 과일, 소화 잘 되는 과일로 알고 계세요. 피곤할 때, 아침이 바쁠 때 바나나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20mg 들어있습니다. 사과의 2배, 배의 2배 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칼륨이 왜 문제냐고요?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로 띱니다.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심장 근육을 수축시켜 피를 온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칼륨은 이 전기 신호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속 칼륨이 적절할 때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요. 하지만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전기 회로에서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하고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젊을 때는 콩팥이 건강해서 남는 칼륨을 빠르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칼륨 배출 능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25%가 이미 경계성 고칼륨 혈증 상태예요. 본인도 모르게 칼륨이 이미 위험 수준에 가까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를 매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버드의대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심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노인이 하루 300mg 이상의 고칼륨 과일을 섭취하면 심장 기능 악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바나나 2개가 약 300mg이에요. 초기 증상은 아주 모호합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한 느낌, 이유 모를 불안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박자가 어긋나는 느낌.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더워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세요.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의 40%가 전해질, 특히 칼륨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꼭 드셨습니다. TV에서 에너지에 좋다는 걸 보셨다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다고 오셨어요.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5.8mg 당량으로 이미 위험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0이에요. 심전도에서도 부정맥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그날 이후 바나나를 중단하고 칼륨이 낮은 사과와 배로 바꾸셨어요. 2주 뒤 두근거림과 어지러움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칼륨 수치도 4.5로 정상화됐어요. 바나나 대신 사과로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비용은 단 한 푼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합니다. 위험한 과일 2번째, 바나나.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요. 60세 이후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줄어들면서 혈중 칼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전기회로 합선처럼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것은 과일 그 자체보다 드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포도 주스 등이 해당돼요. 과일을 갈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섬유질은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한꺼번에 밀려드는 차량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스로 갈아버리면 이 톨게이트가 사라집니다. 당분과 칼륨이 아무 제어 없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 비대사내과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2.4배 빠르게 올라갑니다. 사과 1개를 씹어 먹으면 혈당이 30분에 걸쳐 천천히 오르지만 사과 주스로 마시면 불과 10분 만에 급격히 치솟아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과일 주스를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1.8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1.5배 빨라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오렌지 서너 개가 필요합니다. 과일 한 개 먹을 것을 서너 개 먹는 셈이에요. 칼륨과 당분도 그만큼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특히 저녁에 주스를 드시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눈에 띄게 느려져요. 콩팥도 낮보다 활동이 줄어들어 쉬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야간 근무처럼 최소한의 인원만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밀려들면 콩팥은 밤새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수면이 얕아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다음 날은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이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오렌지, 키위, 토마토를 갈아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이해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점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낮에는 피곤해지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6개월 뒤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15%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주스를 완전히 중단하고 낮에 과일을 씹어 드시도록 바꾸셨어요. 3개월 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다리 붓기가 빠지고 신장 기능 저하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주변에서 얼굴이 밝아졌다고 젊어 보인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리합니다. 위험한 것 세 번째, 과일 주스.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집니다. 톨게이트 없는 고속도로처럼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저녁 주스는 콩팥에게 야간 강제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을 마시지 말고 반드시 씹어 드세요. 자, 지금까지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도 우리 콩팥을 오히려 도와주고 살려주는 과일들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60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콩팥 입장에서 보면 사과는 가장 고마운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 한 개에는 칼륨이 약 195mg 들어있어요.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사과의 진짜 강점은 펙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펙틴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빨래용 스펀지를 떠올려 보세요. 스펀지는 물을 한꺼번에 흡수하지 않고 천천히 빨아들입니다. 펙틴도 그렇게 장에서 당분과 나트륨이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완화해주고 콩팥도 숨 돌릴 여유를 얻게 됩니다.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요. 이 성분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녹슨 파이프에 녹방지제를 코팅해주는 것과 같아요. 도쿄대학교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 반 개를 꾸준히 먹은 60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8% 느려졌습니다. 28%입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인지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고 몸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과일 습관을 살펴보니 아침 공복에 오렌지를 자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권했어요. 2주 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팥이 편안해졌다는 신호예요. 첫 번째 정리입니다. 사과는 칼륨이 낮고 팩틴이 흡수를 스펀지처럼 조절해줍니다. 껍질의 케르세틴이 녹방지제처럼 콩팥 혈관을 보호해요. 두 번째, 배입니다. 배는 우리 어르신들께 아주 친숙한 과일이에요. 시원하고 달콤하고 목이 마를 때 배 한 조각이면 갈증이 한 번에 해결되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과일이기도 합니다. 배의 진짜 장점은 풍부한 수분과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에 있어요. 배의 수분 함량은 약 84%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높은 편이에요. 60세 이후에는 목이 말라도 물을 의도적으로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밤중에 일어나면 잠이 깨고 낙상 위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분 섭취를 너무 줄이면 콩팥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려면 충분한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물도 없이 콩팥에게 청소하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배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억지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배를 통해 부드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배에 들어있는 칼륨 중도 100g당 약 138mg으로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한영양학회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배를 적당량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은 신장 기능 유지율이 15% 높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초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저녁이면 다리가 심하게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물은 거의 안 드시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점심 무렵에 배 반 개를 천천히 드시도록 권했어요. 점심에 드시면 저녁까지 수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뒤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뒤에는 양말 자국도 거의 사라졌어요. 또래분들보다 걸음이 가벼워졌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84%로 높아 자연스러운 수분 보충이 됩니다. 칼륨이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점심에 드시면 저녁까지 수분이 적절히 빠져나가 야간 화장실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눈에 좋은 과일, 피부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콩팥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일이에요.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가 파란색인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파란 색소가 콩팥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혈관 뭉치가 수백만 개 있어요. 이 사구체가 혈액을 걸러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미세 혈관들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조금씩 손상돼요. 마치 오래된 파이프가 녹슬어 좁아지듯이요. 혈관이 손상되면 여과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억제해요. 녹슨 파이프에 녹방지 코팅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 손상을 늦추고 콩팥 기능을 보존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요. 미국 터프츠 대학교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적당량 섭취한 그룹은 신장 염증 지표가 32% 감소했고 혈관 건강 지표가 18% 향상됐습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낮아요. 100g당 약 77mg에 불과합니다. 바나나의 약 5분의 1 수준이에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70대 초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으며 콩팥 기능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약 15알에서 20알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권했어요. 3주 뒤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줄고 혈압도 한결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어요. 주변에서 안색이 좋아졌다고 또래보다 건강해 보인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정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콩팥 혈관을 녹방지 코팅처럼 보호합니다. 칼륨이 바나나의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안전해요. 자, 이제 같은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반드시 말씀드리는 황금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원칙. 공복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과일부터 드시는 습관은 60세 이후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이에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과일이 들어오면 당분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단시간에 급격히 치솟아요.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식후에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이 2.4배 빠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과 콩팥이 동시에 강하게 자극받아요.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도 못한 콩팥에게 갑자기 과중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알람도 없이 새벽에 깨워서 바로 전력 질주를 시키는 것과 같아요. 아침에는 따뜻한 밥이나 죽, 국으로 먼저 몸을 깨워주세요. 우리 전통 아침 식사가 콩팥에게 가장 부드러운 시작입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과일은 식사 직후에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이 아직 위에서 소화되는 중에 과일까지 들어오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탄닌이 많은 감은 다른 음식물과 뒤엉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뒤 약 1시간쯤 지나서 드시면 흡수가 훨씬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달리는 것처럼 콩팥도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황금 원칙.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저녁 이후 우리 몸의 대사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콩팥도 쉬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저녁 7시 이후에 과일을 드시면 당과 칼륨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콩팥은 밤새 쉬지 못하고 추가 근무를 강요당하는 셈이에요. 그 결과 수면이 얕아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네 번째 황금 원칙. 하루 총량은 200g 이하로 드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도 양이 많아지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기준으로 사과 반 개가 약 100g, 배 4조각이 약 80g, 블루베리 한 줌이 약 40g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드셔도 200g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하루에 이 중 한두 가지만 골라 드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황금 원칙.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과일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과 칼륨이 빠르게 올라요. 하루 양을 2번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오전 시시에 사과 반 개, 오후 3시에 블루베리 한 줌씩으로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원칙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아요. 단지 먹는 시간과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콩팥에게는 엄청난 휴식이 됩니다. 이제 황금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3가지 안전수칙을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걸 몰라서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신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첫 번째, 절대 안전수칙. 혈중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일을 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혈액 검사의 칼륨 수치입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0mg당량이에요. 만약 칼륨 수치가 5.2mg당량 이상이라면 과일 섭취를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고칼륨 혈증의 초기 신호는 매우 애매합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한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박자가 어긋나는 느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에너지를 보충하겠다고 바나나나 과일 주스를 드시면 오히려 상황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과일이 아니라 검사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절대 안전 수칙. 콩팥 기능 단계에 따라 양을 줄이세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사구체 여과율, GFR입니다. 정상은 90 이상이고 60에서 89는 경도 저하, 30에서 59는 중등도 저하, 30 미만은 중증 저하예요. GFR이 60 미만이라면 사과나 배처럼 비교적 안전한 과일도 양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GFR이 30 미만이라면 과일 섭취를 최소화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이 시기에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콩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GFR이 30 정도인 3기 후반 상태셨는데 더운 날 시원하다고 수박을 많이 드셨어요. 수분이 많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박에도 칼륨이 100g당 약 100mg 들어있어요. 많이 드시면 칼륨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날 밤 급성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콩팥이 수분과 전해질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수분이 많은 과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절대 안전수칙.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60세 이상에서 흔히 처방되는 혈압약 중에는 칼륨을 몸 안에 남기는 칼륨 보존 이뇨제가 있습니다. ACA 억제제, ARB 계열 혈압약도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면서 바나나, 오렌지, 키위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고칼륨 혈증이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바나나 반 개만으로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기도 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과일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가능하다면 약과 과일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병국 어르신, 70대 초반 남성분이셨습니다. GFR이 이미 30 근처로 많이 떨어진 상태, 즉 3기 후반에서 4기에 가까운 상태셨어요. 그럼에도 여름만 되면 저녁마다 수박을 반통 가까이 드셨습니다. 가족들이 말려도 자연과일이니 괜찮다고 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검사 결과 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콩팥이 수분과 전해질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폐에 물이 찬 상태였어요. 치료 후 어르신께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루 과일 총량 100g 이하로 제한, 저녁 과일 완전 중단, 수박 대신 사과와 블루베리로 교체. 처음에는 서운해하셨어요. 평생 먹던 과일을 왜 못 먹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이 정도는 바꾸셔야 합니다. 2달 뒤 어르신은 다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 붓기도 빠지고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밤에 화장실도 한 번만 가요. 동네 분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세요. 콩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담을 줄여주면 남은 기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임정화 할머니. 70대 중반이셨습니다. 손주를 돌보시면서 매일 밤 바나나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손주가 좋아하니까 함께 드셨다고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셔서 끊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어느 날 손주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하셨어요.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5.6mg당량으로 이미 위험 범위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바나나가 소화에도 좋고 뼈에도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손주에게 해가 될 뻔했네요. 저는 바나나 스무디를 중단하고 대신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도록 안내드렸어요. 손주와 함께 블루베리를 먹는 건 괜찮다고, 블루베리는 칼륨이 아주 낮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손주를 안아도 머리가 핑 돌지 않아요. 손주가 블루베리 맛있다고 좋아해요. 동네 할머니들이 요즘 안색이 좋아졌다고 해요.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아준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수님 어르신, 70대 후반. 혼자 사시면서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오렌지, 키위, 당근을 갈아서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시는 거라고 하셨죠.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됐습니다. 점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낮에는 피곤하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 기능이 6개월 만에 1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건강을 챙기시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이 방식으로는 오히려 더 빨리 몸이 나빠져서 자식들 걱정을 끼치시게 됩니다. 진짜 짐이 안 되시려면 저녁 주스부터 바꾸셔야 해요. 저녁 주스를 완전히 중단하고 점심 식사 후에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바꾸셨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3개월 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다리 붓기가 빠지고 신장 기능 저하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6개월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자요. 다리도 안 붓고요. 자식들이 엄마 얼굴 좋아졌다고 좋아해요. 진짜 짐이 안 될 수 있게 됐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과일을 끄는 게 아니에요. 콩팥이 편안한 방식으로 바꾸셨을 뿐입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았어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첫째, 감. 탄닌이 시멘트처럼 굳어 위석을 만들고 위천공 위험까지 높입니다. 둘째, 바나나. 높은 칼륨이 전기회로 합선처럼 심장을 위협합니다. 셋째, 과일 주스. 당과 칼륨이 톨게이트 없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콩팥을 지치게 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과일 3가지. 첫째, 사과. 텍틴이 스펀지처럼 흡수를 조절하고 케르세틴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둘째, 배. 84%의 수분이 자연스러운 수분 공급원이 되고 칼륨이 낮습니다. 셋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녹방지 코팅처럼 콩팥 혈관을 지켜요. 황금 원칙 5가지. 공복에는 과일 금지.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저녁 요극시 이후에는 과일 금지. 하루 총량 200g 이하. 하루 양을 2번에 나눠서 드세요. 절대 안전 수칙 3가지. 칼륨 5.2 이상이면 과일 즉시 중단. GFR 60 미만이면 과일량을 절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면 반드시 주치의 상담. 이 모든 걸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60세 이후에는 콩팥이 편해야 내가 편하다. 오늘 저녁 과일은 잠시 참으세요. 내일 낮에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에게 진짜 큰 휴식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살아오느라 내 건강을 늘 뒤로 미뤄왔어요. 이제야 내 몸을 챙기시려는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실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어요. 그 시작이 오늘, 과일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 전문의 이수진 박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